이기 때문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비슷한 게 없는 독창적인 거여야 된다는 게 이제 진보성을 뜻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 실용신안이 무엇이 틀린가? 실용신안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도 많은데 특허는 한 예로 보면은 저 연필입니다. 연필이라는 건 뭔가 글을 쓰기 위해서 목탄을 잡아주는 나무로 이어진 형태로 글을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연필이 특허라면은 연필을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잘 연필 돌아가지 않게끔 둥근 게 아닌 육각으로 만들든지 삼각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게 이제 실용신안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저기 전화기, 옛날 전화기 보셨나요? 옛날 전화기 이렇게 스피커 대고 귀에다 이렇게 대고 하잖아요. 그거 이제 처음에 개발했을 당시에 전화기의 형태라면 이게 너무 두 손을 들고 하는 게 힘들다. 이 특허를 내가 좀 개조해가지고 한 손으로 들고 스피커와 마이크가 같이 있는 저렇게 원핸드형짜리 전화기를 만들겠다. 이러면 이게 실용신안입니다. 특허는 20년을 보호받고 실용신안은 10년밖에 보호를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원을 딱 시작한 시점에서 내가 특허권을 딱 갖는 시점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누리는 거는 그 실용신안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추세가 됐죠. 그리고 이 특허를 가지면은 무엇을 또 할 수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벤처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벤처 기업. 그러면 특허가 있으면은 심사해가지고 특허가 있으니까 당위성이 있다. 그래서 벤처를 좀 등록해주고 그러면서 또 무엇이 되면 대출이 잘 돼요. 기술 보증에서 대출을 특허 가지고 심사를 해서 주거든요. 근데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대출을 요청을 하면은 기고나 신고에서는 거부를 합니다. 특허가 아닌 이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실용신안이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웬만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특허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변리사를 딱 만나면은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제 기술을 막 설명을 하죠. 그럼 변리사가 이러고 이건 특허보다 실용신안 같은데요. 이거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라고 그래서 몇 번 미팅을 하면서 좀 기술을 좀 고도화해서 좀 특이하게 만들어서 특허로 유도를 하거든요. 왜냐면 특허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쓸모가 있는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뭐 당장 구현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도 특허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구상만 실물을 이렇게 딱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런 게 구현이 될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현 가능한데? 그럼 이제 특허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 모델, 내가 뭐 문을 만드는 거는 문이라는 실물이 있지만 문을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동선을 통해서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이런 방법론적인 것도 특허 등록이 된다. 그리고 사업 모델 같은 것도 등록이 돼요. 그리고 특히 프로그램 쪽이나 웹 개발 쪽에서는 이런 플랫폼으로 이런 상품들이 팔려나가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 홈사이트나 이런 게 없더라도 방법론적인 걸로 해서 특허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업 아이템이 실물이 아니더라도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은 변리사랑 한번 상담해보는 것도 꽤 좋아요. 그 변리사가 만날 때 대부분 이게 돈이 획득이 된다라고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아이디어만 가지고 제가 이거 특허를 낼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걸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상담해주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허나 모두 다 똑같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제시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론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선행 기술을 검색을 하고 이게 기존에 없던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특허 출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특허를 등록할 테니까 심사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심사위원들이 실제로 심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없었던 특이한 아이디어야 라고 하면 이제 특허 결정을 해서 특허증이 나오는데 대부분 특허가 한 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 나오는 경우가 됩니다. 달려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선행 기술에 의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등록 조건이 안 돼. 라고 하면은 그 변리사가 전화를 줍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반려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다시 요청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몇 번 핑퐁을 차요. 그러면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변리사가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 룰을 알아요. 되돌아왔을 때 어떻게 좀 작성을 해서 다시 올리면은 가능성이 있다. 저희도 두 특허 다 대부분 반려가 한 번씩 다 됐다가 한 번씩 경험에 의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다시 이제 재등록을 하면은 등록이 됐던 적이 많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변리사를 만나실 때 그 전공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이런 IT 기술만 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농업만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제조만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만나보면은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특히 이런 VR이나 이런 특이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이걸 가지고 제조업 특허를 냈던 사람하고 미팅을 하면 소통이 안 돼요. 대화. 뭔 얘기하는지 제가 모르고,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제가 고개는 끄덕이는데 제가 진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왜냐면은 거기에 청구 항목을 적게 돼 있는데 청구 항목을 못 적어요, 애가. 그래서 만나실 때는 이분이 특허를 어떤 쪽에 주로 내셨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분야가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절차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보시면 특허청에서 이렇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특허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실용신안이 꽤 인기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리고 거부당하는 율도 굉장히 적어서 요청을 하면 한 80%는 패스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특허만큼이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다 보니까 실용신안 낼 바에는 차라리 특허를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실용신안을 좀 많이 안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시면 제일 먼저 변리사 뭐 만나도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쪽 가서 이걸 검색하셔야 돼요. 키프리스에 가시면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을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제가 이제 뭐 VR 촬영이라고 쳐볼까요? 컨트롤러? 컨트롤러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등록된 것들이 쫙 나와요. 그럼 이제 내용이 뭔지도 자세히 나옵니다. 잘못 쳤나? 컨트롤러 치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 청구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등록이 됐고 등록이 되고 거부되고 소멸되고 이런 것까지 딱 살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컨트롤러를 하겠다. 그럼 여기에 이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특허를 냈는지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전문 같은 거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언제 출원했는지 보면 뭐 이게 20년 연한이니까
그래서 언제 끝날지도 좀 알 수가 있고, 이게 해외 출원도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약간 비슷한 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찾아보시고, 비슷한 게 없다. 그럼 이제 변리사를 불러가지고 제가 이런 거 출원을 할 때 출원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특허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 특허를 두 개 맡았는데, 하나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AR을 대부분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카메라를 내 손으로 들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핸드폰을 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타블렛을 얹혀놓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끔.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저희가 웅진 싱크빅을 광고하던데, AR 북 만들 때 이제 프로토타입을 할 때 이제 개발을 했던 거예요. 아이디어도 나왔었던 거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실물이 있는 거면은 이렇게 구조도 같은 걸로 해가지고 번호 매겨가지고 설명을 쫙 해줘.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첨부함. 내가 어떤 특허라는 거를 세부적으로 이제 첨부한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배경 기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목적 같은 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제품이다. 어떤 특허다. 증강현실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저 구조물을 특허를 내는 게 아니고 보는 방법에 대한, AR을 어떻게 보는 방법에 대한 이제 특허라는 거고요. 여기에 먼저 목적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마커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으로써 증거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기존에는 핸드폰을 들어야지만 AR을 볼 수 있었는데 핸드폰이 없어도 그냥 손에 안 들고 있어도 AR을 즐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특허를 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되게 많이 적어 이렇게 적는데, 뭐 발명 효과부터 뭐 산업에 어떤 이점이 있을지 뭐 이런 거까지 쫙 적는데, 이거 그냥 컨설팅 한번 하고 내가 이거를 개발했던 뭐 개요 같은 것들이 뭐 문서로 남아있다고 제공을 해주면 변리사가 이 룰에 따라서 다 작성을 해줘요. 근데 이거를 뭐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직접 하라고 하는 곳들도 있는데 힘들겠죠. 이런 것만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거 사업하기도 바쁜데, 개발하기도 바쁜데, 이런 거 언제 써요? 변리사가 하는 역할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라보는 거 이렇게 만들어서 특허 등록을 했던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주지 않았는데 잘 해서 자기가 기술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IT 쪽이나 이런 쪽이 좀 특화된 분이셔가지고 이런 걸 다 이제 한번 보고 이해하시고 이건 이런 거죠 하고, 그리고 궁금하면 전화해서 묻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돼요. 저희는 뭐 비교적 이런 기술 문서가 좀 있는 상황에서 특허를 진행을 했던 거라서 쉽게 좀 됐었어요. 힘드시죠? 약간 결혼입니다. 뭐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하나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저희는 이제 특허를 등록을 할 거니까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단톡방에서 개인톡을 저한테 보내실 수도 있거든요. 개인톡으로 보내셔가지고 뭐 제가 아이디어 내는 거는 VR 촬영하는 방식에 대한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 VR 컨트롤러들을 어렵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걸 좀 편하게 비행이나 자동차나 뭐 이렇게 타는 기구물, 스케이트보드나 뭐 그런 것에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특허를 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공동 발의로 한번 해보자라고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그럼 제가 뭐 간단하게 카톡으로도 회의를 하든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래야지 나중에 서로 발명자 이름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했으니까 발명자 이름은 올라간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쪽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발명자들끼리 싸우는 게 많대요. 내 권리인데 왜 네가 왜 들어가 있냐라든가, 내가 이거 수익을 냈는데 왜 네가 가져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만 교통 정리를 잘 해달라고 하니까는 그 의향 있으시면 팀을 묶어가지고 특허를 두 건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아이디어를 이렇게 저한테 주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안 하겠다. 내 아이디어로 특허를 따로 내겠다. 그럼 어차피 단톡방에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록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특허를 내실 때 분쟁의 소지가 없겠죠. 가급적이면은 구두보다는 기록을 남기는 카톡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의견을 주시면 특허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무조건 다 내야 돼요. 한 학기 끝나는 거면?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대학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최초로 뭐 실감해가지고 생겼는데 뭔가 실적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이것도 어차피 교육부 지원 사업을 받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실적을 냈다라는 거를 좀 남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특허권은 여러분들 가지시면은 꽤 좋은, 뭐랄까, 하나의 무기가 돼요.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받으실 때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대출 받을 때 심사위원 둘이 와가지고 특허 있으세요? 특허 있는데, 특허 어떤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바로 나와. 보시면 기업 보증이 나오는데 특허가 없으면은 진짜 그거 통과하기가 좀 힘들어요. 심사위원은 이게 무슨 뭐랄까 이론이나 장점, 너희가 특이성이 있어서 이게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이느냐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죠. 그리고 특허도 아마 이제 교직이나 이런 쪽에 가실 때도 아마 이제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게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고, 실제 더 나은 거는 그 아이디어가 수익을 냈을 때 권리를 보호받으니까 그게 좀 좋은 거죠. 남들이, 저는 제가 이거 AR 해놓은 거는 이제 제 사업으로 만들려다가 약간 이 콘텐츠 제작 구조에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홀딩을 했는데 이거 비슷하게 내놓은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그분들도 큰 수익을 못 내고 있길래 제가 이제 노터치를 하고 있지만 큰 수익이 났으면 제가 분쟁의 소지가 생기긴 했겠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내 사업을 할 때는 방패막이가 하나가 될 거고 다른 쪽으로 하실 때는 뭐 나름 하나하나 좀 유의미한 권리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지원해 준대잖아요. 제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 특허를 가지고 있으시면 좋죠. 또 다른 그리고 특허권에 대해서 말씀 주실 거 있으실까요? 실용신안이 1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특허는 몇 년? 20년. 20년. 실용신안은 제가 요번 거는 검색을 못했는데 5년으로 낮추자는 뭐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실용신안은 옛날에 이거 제조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딱 만들면 실용신안을 내면 바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호받을 수 있잖아. 누가 카피를 하면 이거 내 거였는데가 되는데 똑같이 1년 넘게 기다리니까 제품이 특히 이제 IT 기술 같은 경우 뭐 6개월마다 바뀌고 있는 상황에 이거를 어떻게 기다려 1년 넘게.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실용신안을 많이 갔다고요. 근데 실용신안에 대한 베네핏이 좀 없다 보니까 그다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안 하고 있고, 어차피 해외로 나가더라도 특허권이 좀 인정을 받지 실용신안을 운영하는 나라는 몇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특허로 가자. 변리사 만나도 그래. 이거 그냥 좀 더 아이디어 발상을 해가지고 특허로 가자라고 하지. 왜냐면 이거 특허 실용신안 내봤자 1년 넘게 기다려야 되고 기부로부터 보증받아도 대출도 안 나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연구 실적에도 실용신안은 거의 잘 안 봐줘요. 특허는 이제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저 같은 뭐 IT 사업하는 사람은 꼭 특허를 하나 좀 가지고 되고, 특히 이제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권을 많이 확보를 하시려고 하시죠. 카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디자인권은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원 사업이나 지자체 지원을 통해서 하시는 게 낫지, 그거를 뭐 매번 다 등록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쉬셨다가 발표를 좀 조사해 주시고 네. 발표를 해 주시고. 제페토 수업을 해요. 제페토 수업을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페토 수업을 제가 시청비대재단에서 수업을 하는데 20대에서 60대 애들이 굉장히 60대요? 60대까지 오시더라고요. 우와. 지금 여성 장애인 연대에서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페토 수업을 하는데 5, 60대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메타버스 계속 얘기 듣는데 뭔지 모르니까 기능, 말 그대로 제페토 기능들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핸드폰 메시지 핸드폰 하신 보기도 힘드신데. 핸드폰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요? 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타겟이 쟤네들이 되게 저연령대인데. 10대인데 네. 10대들이 주예요. 근데 이제 10대들이 주라고 하고 하도 제표도 난리가 나니까 어르신들은 궁금한 거지 이게 뭐라서 저러는 거야? 이게 뭘 하길래 저렇게 그런 거야라는 그런 그러니까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얼려 그러신 분들이 관심이 많죠. 저기서 수익 내시는 아이템 만들어서 팔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네, 그래요? 그래서 제페토 메타버스 수익 하실 때 만난 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VR 3D 전문가래요. 자기 네네. 뭐 승리호에도 참여했고 이러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그런 쪽이 페이가 낮잖아요. 하는 게 너무 많고. 근데 이것도 3D 설계해서 옷 아이템 하면은 이게 좀 시간이 6개월 정도 하면 약간 꾸준하게 수익이 잡힌대. 회사 간뒀다고. 아, 그럼 회사 있어야 간뒀다고 되나? 많다고. 그러니까 월수익 500이 나온다고 하면서 저쪽으로. 렌즈는 막 1,500 나왔다고. 예, 유명한 그러니까. 사람. 근데 보통 자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월급이 되니까 이제 자기 이제 그거 놨다고. 왜냐면 더 많이 올리면 더 수익이 나니까 그거 여기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그러신 분 같게 처음에는 같이 겸업하다가 이제 회사에 놓는 거거든요. 이해로 많다고 자기 주변에는. 근데 그분은 이제 3D 전문가고 유니티, 블렌더 막 그런 3D 전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작업하시는 분. 네네. 저희도 그런 걸 하는데 저쪽이 진짜 수익이 나나? 난데요. 그분 말씀. 발을 담궈봐야 되나? 그분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그분 말씀이에요. 저도 뭐 그분을 들은 얘기니까. 근데 한 몇 개월 정도를 그냥 계속 올렸대. 계속 꾸준히 올렸대요. 그냥 안 팔린더래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빵 뜰 때가 있대요. 갑자기. 이게 마치 목에 계속 쌓아가다가 유튜브도 채널이 하나가 빵 뜨면 하나 채널이 빵 뜨면 전에는 싹 다 보는 거죠. 그런 식이었대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뭐 그 프로그램 하니까 그 움직이는 날개를 본인이 최초로 만들었대요. 그거에 그게 좀 약간 인기를 얻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전에 만들었던 아이템까지 사람들이 싹 사들여요. 그래서 이제 됐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기도 혹한데 저도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겸업하라고 그러면 겸업하다가 이쪽이 안정화되는 또 되게 그분 말씀으로는 굉장히 전망이 좋다. NFT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NFT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는 데 사실 많구나. 그래서 어제 또 법대리 보니까 메타버스 저작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 전공의 이선아라고 합니다. 저는 제페토의 성공 사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페토는 다 아시다시피 네이버 네이버 약간 손잡격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그런 플랫폼이고요. 아바타를 가지고 얼굴 인식, AR, 3D 기술이 어우러져서 뭐 유저랑 똑같은 3D 아바타로 굉장히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보통 이제 그런 10대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굿즈나 이런 몰들도 막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또 좀 심심하시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페토 블랙핑크 공식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이고요. 굉장히 아바타로 뮤직비디오를 만든 건데요. 이게 블랙핑크 공식 아이템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완성도가 좋은 뮤직비디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나니까 이거 끝까지만 볼게요. 자,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아바타를 이용해서 그냥 뭐 VR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크리에이터 영역으로 갈 수 있다. 영상도 만들고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제페토는 아까 말씀드린 가상 캐릭터를 이용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우선은 가입자 수가 재작년에 2억 명 했는데 올해 기사 나왔어요. 뉴스 3억 명 됐다고 가입자만. 그리고 전 세계 165개국에 출시가 됐고 해외 사용자가 90%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약간 동남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K-팝을 가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기 때문에 10대 동남아 해외 사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은 그 채팅할 때 영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10대 이용자가 80% 이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제가 제페토 수업을 좀 하거든요. 저는 수업 강의하는 사람인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20대에서 60대 분들이 10대들이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게 수업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제페토에는 화폐가 있어요. 그 가상화폐죠. 잼이랑 그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내가 이제 패션이라고 해서 옷 아이템을 올리면은 잼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서 뭐 인테리어 아이템을 막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내가 아이템을 막 사면은 또 잼이나 코인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스처에서 이렇게 동작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동작도 좀 더 특정 동작을 살려면 또 잼으로 막 구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주는 건데 그 미션이 있어. 미션. 그 제페토 앱 자체에서. 그래서 어디에서 뭐를 해라 그러면은 뭐 일잼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 무슨 뭐 광고를 보면은 뭐 일잼을 준다든지 코인을 준다든지 약간 그런 게 그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코인과 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잼을 쓴다든지 얻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화폐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잼이 패션 아이템 크리에이터 쪽에 좀 많이 하시는 건 뭐냐면 5,000잼인가 이상이 되면 그게 현금화 시킬 수가 있어요. 1잼이 100원 정도 하시면 돼요. 1잼이 100원 정도. 그래서 저기 1,000잼이면 1,000원이고 그거 그래서 막 판매하는 건 3잼이면 300원? 뭐 이렇게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페토 사용자를 분석을 해보면 메인 유저는 글로벌 세대 그 10대 아이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Z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성을 중시하고 SNS를 방해하는 K-팝을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요소를 좋아하는 그런 Z세대들이 이제 메인 유저예요. 10대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서브 유저가 뭐냐면 이 10대들을 겨냥하고 싶은 기업가들이 이제 그 서브 유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볼 때 구찌가 왜 제페토에 들어왔을까? 를 딱 물어봐요. 왜냐면은 구찌가 그거 아이템 그거 뭐 3,000원, 2,000원 팔아봤자 회사 수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구찌가 느낌이 그러죠. 올드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안 사잖아요. 거의 이제 어르신들 이제 50, 60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근데 제페토에 구찌가 익숙해지면 10대들이 구찌가 익숙해지면 나중에 돈이 생기면 구찌 사고 싶겠죠. 내가 그 아바타에 입혔던 그 옷을 실제로 입고 싶겠죠.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품샵도 들어오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회사 아이템 그 뭐죠 그 패션 그런 회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YG 뭐 빅히트 뭐 이런 그리고 데이 시스터즈가 이게 그거 하는 거 그 게임 회사라고 하던데 맞죠? 되게 유명한 게임. 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데브 시스터즈가 되게 유명한 게임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도 유저로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페토 자체가 이런 소통이나 이런 옷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게임이 약간 좀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요. 그런 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10대들을 겨냥하는 컨텐츠를 가진 기업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그쪽으로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버는 거죠. 이거 실은 이거 블로그에 많이 올라 있는 거 많이 갈지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페토가 성공한 요인이 무엇인가? 타겟이 명확했다. 누구? 10대. 10대의 타겟이 정확했다. 타겟을 Z세대 딱 공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10대를 공략하고 싶은 회사. 그거에 대한 중간인 거죠. 그래서 그 Z세대를 잡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타겟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10대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타겟을 다 잡는 게 이제 제페토의 핵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페토가 많이 뜬 이유가 10대들을 잡았고 그 10대들을 공략하고 싶은 그런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든 잡았다. 두 타겟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페토의 그 수학 분석을 해봤는데요. 강점은 우선은 Z세대들이 많다는 거죠. 10대들이 많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아까 잠깐 교수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템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옷 디자인해서 올려요. 그런데 메타버스의 빌드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메타버스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도 맵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메타버스 그 제페토에서 간단한 어떤 그 템플릿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간단한 어떤 뭐 그냥 색칠 정도 하는 그런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도 이제 자기 옷을 만든 것을 올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하기 전문가의 영역, 3D 프로그램 뭐 설계들이 하시는 뭐 블렌더 무료 프로그램이죠, 뭐 아니 유니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옷을 진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 있어요. 두 가지 영역이 다 공존을 해요. 전문가 영역과 정말 그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옷을 만들어서 아이템 디자인 할 수 있는 두 영역이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 돈이 팔리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소득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렌즈가 뭐 작년에 1,500만 원을 월 수익을 얻는다만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그렇게 고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퀄리티가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페토에서 정하는 그런 무료 툴을 이용한 게 아니라 아마 이제 그 3D 프로그램 설계를 이용한 그런 툴을 이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그 옷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못 하잖아요. 전문가의 어떤 영역이잖아요. 그런 옷들도 지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이 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많이 진출되어 있죠. 전 세계 어쨌거나 90% 165개국이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패션 대한 연계성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아바타, 뭐 이렇게 해서 굿즈 들어와 있고, 자라, 뭐 굉장히 우리 그 성인 브랜드 옷들도 은근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화장품도 들어와 있고,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10대를 공략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기회는 뭐냐면 또 요번에 좀 코로나, 메타버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많아졌죠. 그리고 넥스트 산업이라는 걸로 해서 투자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약점은 뭐냐면 어린 사용자 층으로 인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막 그래서 진짜 막 언행이라든지 10대들이 좀 그런 거 막 관심 보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또 하나가 이게 위협에 거기 나와 있어서 그런 건데 아직까지 메타버스에 게임 플랫폼이랑 게임 회사와 그다음에 일반 그 SNS로 시작된 메타버스 회사였을 때 법적으로 이게 수익화가 되는 게 그냥 게임 회사에서 들어온 경우에는 수익화를 못한다고 법적으로 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SNS라든지 그런 회사로 해서 메타버스를 갈 때에는 수익화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맞아요. 그거 있는데 현재 이제 그 제페토는 게임 회사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화되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제페토가 이제 게임 요소가 많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쪽으로 구분할 시에는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걸려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혹시라도 위협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페토의 성분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여기서 혹시 현금 거래 해보셨어요? 저는 올려봤죠. 아, 안 팔렸어요. 근데 제가 사야 되는데 사기 싫어서. 그게 만약에 1잼이 되면 100원이 된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럼 이 플랫폼에서 아예 교환이 되게끔 돼 있어요. 자기 통장하고 연계되거나 해서. 제모로 들어와 있고요. 제가 아직 5,000년 안 넘어봐가지고 한데 5,000년 되면은 이렇게 그 이후에는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제가 그 기사로는 봤습니다. 네네. 그 5,000 제외 안 넘어봐가지고 1잼이 100원이에요? 일제미 대구콜이라고 합니다. 이게 항상 지금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게 게임 업계들은 다 P2E라고 그래서 플레이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해가지고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저작권 얘기 어제 또 메타버스 저작권 얘기 수업봤는데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빌드잇이라든지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옷 같은 거나 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린 거에 대한 거는 저작권이 제페토에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제페토 플랫폼 썼으니까. 그런데 제페토에 올렸을 때 아까 그 3D 설계 전문가들은 자기 뭐 블렌더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기가 이제 옷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좀 올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작권에 영향을 받지가 않겠죠. 제페토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여기에 좀 많이 올려서 수익을 내고 있는 제페토 그 아이템 크리에이터 그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제페토에 올리는 그 옷을 제페토만 올리지 않는데요. NFT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막 올린대 여러 개. 왜? 그거에 대한 그 저작권은 다 자기한테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제 이제 그 법대 교수를 만났는데 제페토 빌드잇이라든지 제페토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만들었을 때에는 걸린다. 올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활기차게 잘하시네요.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약간 저보다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시거나 좀 지적인 수준이 높으신 분도 있으면 다 당황해가지고 말이 엄청나게 빨라져요. 제가 오늘도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나마 좀 조사해 주십사 제가 좀 바랬던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어차피 우리도 이거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체험해 보시고 좀 분석해 보시고 이런 것들로 한번 의견 나눠보시면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되게 괜찮으시겠어요? 음향 전공이나 좀 근데 뭐 강의를 하시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고 뭐 조사를 하고 하시는데 이제 부분에 다 있습니다. 이제 저 처음 이걸 해봤거든요. 계좌타운을. 계좌타운을 하는 게 이제 가입하는 그 추세에서 이 성공 사례를 찾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워낙 분야가 워낙 틀린 데에서 시작점이 틀리니까 그럼 한번 그 의견을 좀 나누셔가지고 한번 방향을 한번 정해보실래요? 어떻게 평가나 이런 쪽은 어떻게 하셔야 될지. 딱히 이렇게 룰을 잡기는 했는데 저 혼자 생각해서 룰을 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쉬우실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면 약간 불공평해지잖아요. 아니면은 혹시 이거 음향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이렇게 VR 사례 같은 경우도 좀 있잖아요. 아니면 VR에 한정짓지 말고 그 음향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학 분석, 자기 전공 분야의 수학 분석을 하시는 건 그런 어때요? 것들도 좋고 한번 의견을 취해보시는 게 저희 어떤가. 연출 분야에 대해서 수학 분석을 잡기에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드라마라든가 뭐 특정한 컨텐츠를 하나 잡아가지고 어떻게 뭐 뉴스에 많이 나왔다는 거 그만큼 성공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타겟팅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뭐 반감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여기 그 선생님은 하셨던 거고 저희 둘은 선생님들하고 똑같아요. 저희도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제페토도 안 해봤고요. 게더타운도 저희도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커리큘럼에 나와 있으니 우리는 배우러 온 학생 입장에서 그거를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이고 저도 과제 한 1도 못 냈어요. 저 1도 못 냈어요. 진짜. 그러니까는 저도 어려워서 못 냈는데 아까 교수님이 기간을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제 저도 부담이 갔거든요. 그 페이퍼에 대한 게.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 그럼 또 좀 더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건 우리 분야가 아니니까 못 하겠어요가 아니라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걸 처음 하는 거고 이래고 그러니까 서로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좀 봤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